안녕하세요. 사는게 요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네요. 시간이 정말 성실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요, 되게 요상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 스스로 좀 의도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줄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거 싫고, 또 누군가 저를 되게 이기적으로 볼까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잖아요. 되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진짜로 좋은 사람인 걸까?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걸까? 근데 이 질문을 스스로 한 뒤로는 조금씩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싫은 게 있으면 싫다고 말해보고, 뭐 만약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도 말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요, 최근에 누군가 저를 되게 좀 지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좀 지적당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껴서 감정이 조금 상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카톡방이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바로 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과를 받았는데도 제가 마음이 곧장 딱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좀 풀리면 다시 연락 드릴 테니까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대화를 나눈 이후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겨가지고 뭔가 나중에는 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뭔가 쫌생이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하면, 나 마음 상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되게 소심하구나 막 이런 느낌을 너무 주니까. 근데 그냥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본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신기한 건 오히려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남는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타인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사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 했을 때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약간 요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되게 친절하고 배려 많이 하고, 특히 갈등을 안 만드는 사람.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좋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조금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나는 정말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타인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선한 마음인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선함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고, 좋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사실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작의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런 말 뭐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절 잘 못하고, 싫은 것도 좀 좋은 척하고, 그리고 피곤해도 괜찮은 척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더 살피기보다는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훨씬 더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를 차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기대에 먼저 반응하는 게 익숙하니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또 우리 예술가 선배님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작가를 소개할지 좀 기대되시나요? 사는계예술에서 소개해드리는 작가 리스트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요즘 정말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실 선배님은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싸이 톰블리 선배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혹시 싸이 톰블리 선배님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낙서다. 저거는 그림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선배님 리서치를 하면서 최근에 레딧에 올라온 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여전히 싸이 톰블리 그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낙서처럼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낙서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싸이 톰블리 작품을 보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처음 그림이 공개됐을 때 당시도 그렇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논란거리가 있고 또 비호감으로 느끼는 분들은 엄청 비호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톰블리 선배님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배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좀 짚고 싶기는 한 게, 톰블리 그림이 낙서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그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래서 조금 그림을 살펴보면은, 우리 선배님 대표작 중에 레다 앤 더 스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서 레다에게 몰래 다가가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고전적으로 신화를 해석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톰블리 선배님이 표현한 레다 앤 더 스완은 신화의 장면을 재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죠. 대신 선배님이 표현한 이 소용돌이 같은 선들을 보면은 엄청 과감하죠. 그냥 감각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볼게요.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블랙보드 페인팅스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칠판 연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인데요. 이 회색빛 바탕 위에서 그냥 흰 분필 같은 선들 막 반복적으로 루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공책에 낙서하는 듯한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이 이 반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어린 시절 내가 글쓰기를 배우던 그 기억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글자를 익히기 전에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움직이던 그 감각을 표현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의미가 형성되기 직전에 어떤 순수한 몸짓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제 저도 그림 그리는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대범하고요.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언어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선배님이 자란 배경을 조금 더 보면은 이 그림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로 이주를 했고요. 그래서 평생 로마와 지중해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작품 곳곳에는 고대 시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베르길리우스, 사포, 호메로스 같은. 그리고 아까 레다 앤 더 스완도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톰블리 선배님의 목표가 나 좋은 화가가 될 거야 라고 했다면 과연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불친절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를 밀어붙이는 게 좋은 사람 혹은 좋은 화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작품과 이 작가 자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 아닌 자기의 언어를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선배님의 언어, 즉 이 작품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언어 중 하나가 됐어요. 2017년도에 선생님의 작품 중에 언타이틀드는 약 700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얼마에 낙찰됐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에 어쨌든 그걸 공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는 톰블리 선배님과 비슷한 선택 앞에 놓여 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이 무례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야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사는게 예술에서 무례함이라는 개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언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거, 싫은 거 싫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저처럼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게 진실한 거죠. 근데 이 진실한 과정에서 사실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누군가를 거절했을 때 그 거절감을 느끼는 상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좋을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이게 인간사와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이 톰블리의 작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그 타인의 시선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내 인생을 보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아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혹시 나의 일상의 언어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다 모르겠는 거야. 내가 뭐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모르겠어.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실험하듯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나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과도한 욕망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수수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짜 진실된 사람으로 살자.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요즘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사유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사이 톰블리 작가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제가 이 사는게 예술 모니터링 하면서 느낀 점이 내가 진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 좋아하는구나. 헬렌 프랭켄탈러 선배님이나 또 저의 사랑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 그리고 오늘 사이 톰블리 선배님까지 모두 추상표현주의 작가였는데요. 우리 사이 톰블리 선배님은 제가 오늘 사는게 예술에서 보여드린 작품 외에도 되게 멋지고 강렬한 작품들이 많아서 만약 좀 관심이 생기신다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예술계에 하나 소식이 있었죠. 제가 엄청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데이비드 호크니 선배님께서 영면에 들어가셨는데요.
정말 이 한 시대를 풍미한 이 예술가의 타계 소식이 굉장히 슬프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우리 선배님을 정말 그 각자의 방식대로 추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모글들을 보면은 아, 정말 우리 선배님 정말 좋은 삶을 사셨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6월인데요. 6월은 프라이드 먼스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도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죠. 데이비드 호크니 선배님의 작품 중에도 이제 동성 연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배님을 퀴어 아티스트다라고 부르진 않죠. 정말 데이비드 호크니 정말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래서 한 사람의 존재가 결코 성 정체성만으로는 정의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 또 6월에 우리 선배님의 소식도 그렇지만 또 프라이드 먼스 이 무지개 이미지,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선배님이 남기신 그 아름다운 그 작품의 찬란한 컬러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미지로 다가오면서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 모두 행복한 6월 보내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